그 얼마 전 가수 싸이 씨가 임차인과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.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. 2015년 3월 13일에 법원 집행이 나왔다고 하면서 용역분들과 상대 측 변호인이 무력으로 공간에 진입을 하셨고요. 이 공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약 5분간 몸을 낀 상태로 성추행과 폭행과 많은 몸부닥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.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. 폭행을 교사한 이 건물주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은 지난 23일 싸이를 폭행 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싸이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오전 집행조소와 경고문을 갖고 건물 외부 펜스와 유리벽에 집행조소와 경고문을 부착했다. 그러나 상대방들이 이를 무단으로 찢어버렸고 경찰도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건물의 전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의 조정으로 12월 31일 임차인의 이사를 결정했는데 싸이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재건축을 안 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. 이에 싸이는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지난 6일 싸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도 집행을 결정했고 같은 날 임차인 쪽에서 낸 명도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주면서 갈등이 커진 겁니다.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. 명도소송은 건물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임차인으로서 그것을 법에서 공정하게 판결받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법을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희는 모욕을 당한 것 같고요. 임차인 측은 싸이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싸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. 저 빌딩이 굉장히 좀 유명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싸이 씨가 건물주여서가 아니라 원래 뭐 영화에 소개가 돼서 굉장히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 건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. 저곳은 지금 현재 뭐 카페 관계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카페 관계자들은 아니고 네. 이 미술 쪽에 이제 좀 조예가 깊으신 미술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에요. 네. 그래서 미술 전시도 하고 또 커피도 파는 곳인데 이분들 이 카페가 영화 건축가게로 나올 정도로 좀 세련된 인테리어를 좀 갖추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 예. 이제 임차인들 주장은 원래 이곳이 갈비집이었대요. 그래서 약 4억 원의 인테리어비를 드리고 또 권리금으로 한 6,800만 원 정도 주고 왔는데 이 건물주가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명도 소송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. 네. 아무튼 싸이 씨의 주장은 이분들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얘기인 거고 임차인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런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싸이 씨가 사람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. 아까 뭐 리포트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해요. 어쨌든 뭐 한쪽은 나가달라, 뭐 다른 한쪽은 못 나가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법원이 이상하게 이 양쪽 입장을 다 들어줘서 좀 약간 이번에 서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 몸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된 건데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. 지금 좀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조정을 했습니다. 2014년 12월 31일까지 나가기로 조정한 거는 확정 판결을 받은 거랑 똑같거든요. 네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조정 판결에 기해서 싸이 씨는 이제 명도 단행 가처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. 문제는 또 그날 같은 날에 그거 집행 이의를 했는데 그 세입자 측에서 네. 그거 두 개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. 그게 가능한 거예요, 근데? 날짜 때문에 동시에 집행되다 보니까 네. 가능할 것도 같고요. 또 아니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송달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럼 결국 지금 상태는 뭐냐면 그 명도 단행한 게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싸이 측이 사실은 저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또 싸이 측 입장에서는 그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진짜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가 저희도 실무하지만 잘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
같은 날 집행 정지를 하고 법원에서 그것도 확인했는지 몰라도 받아들인 경우 잘 없는데 받아들였다. 그럼 지금 상태라면 본안 소송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상태면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세입자 말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입자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네.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는데 사이트가 단독적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약간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가게를 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위협을 느꼈다. 사이트 입장에서는 그렇죠. 이거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. 당일날 했다면 모를 수 있고 그래도 변호사를 동원했고 네. 집행 조서 같은 걸 붙이는 과정에서 이 충돌이 났기 때문에 사이트 측도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